화면을 보시자마자 한숨부터 나오셨을 겁니다. 2026년 7월 16일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차별적인 투매, 즉 패닉셀링을 겪으며 지수가 모래성처럼 주저앉은 것인데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락장의 서막일까요? 오늘 시장이 이토록 무참하게 깨진 진짜 이유 세 가지를 본질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전날 밤 뉴욕 증시에서 날아왔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AI 업종에서 무지막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것입니다. 미국 생산자물가 지수 PPI가 하락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애플 같은 일반 빅테크는 올랐지만 반도체는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마이크론이 하루 만에 무려 8% 넘게 폭락했고 AMD와 인텔 등 대장주들도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우주 AI 대장주인 스페이스X의 공모가 붕괴 사건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안고 상장했던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처음으로 공모가인 $135 밑으로 떨어지며 마감하자 시장 전반에 AI와 하이테크에 너무 과도한 돈이 몰렸던 것 아니냐는 거품론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불신이 오늘 아침 한국 시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매로 이어진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으로 비틀거리던 한국 증시의 결정타를 날린 건 다름 아닌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두의 허를 찌르며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7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무려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기습적인 긴축 전환이었습니다. 최근 중동 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3.2%까지 치솟자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반도체 쇼크로 초상집 분위기였던 주식시장에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동성을 쪼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성장주들은 물론이고 코스닥 기술주들까지 줄비명을 지르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유독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 변동성이 글로벌 증시보다 더 심했을까요? 그 주범은 바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 주가가 매일 2배씩 오르는 상품에 엄청난 개인 자금이 빚을 내서 묶여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오늘처럼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급락하면 레버리지 ETF의 펀드 구조상 자산운용사들은 보유 주식을 기계적으로 강제 매도해야만 합니다. 이 청산 물량이 시장에 장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며 가뜩이나 얇아진 호가창을 사정없이 깼고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 9% 넘게 무자비하게 폭락하는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이 우리의 실전 투자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머니 무브의 가속화입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 굳이 리스크를 지고 주식판에 남아있을 돈들이 안전한 은행 예적금과 채권으로 급격히 이탈할 것입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말라붙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둘째, 비투게인들의 강제 청산 위험입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을 써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주가가 담보 비율 이하로 조금만 밀려도 아침 9시에 증권사가 알아서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 매매가 속출하며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극심한 업종별 디커플링입니다. 미래 가치를 먹고 자라는 반도체, AI, 바이오, 2차 전지는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이익에 대한 가치 깎임을 당해 주가 상단이 철저히 막힙니다. 반면 예대 마진이 넓어지는 금융주나 당장 현금을 쥐어주는 고배당 가치주들로만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빈익빈 부익부 장세가 강해질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한때 우리를 웃게 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투자자를 울리고 있는 2차전지 섹터입니다. 캐즘이라는 일시적 정체기에 이어 오늘 금리 인상이라는 직격탄까지 맞았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차전지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을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을 빌려둔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늘어 재무제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즉, 본격적인 대세 상승 시점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글로벌 전기차 수요 회복이 확인되는 2027년쯤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리튬 등 원자재 가격이 완만한 바닥을 다지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최악의 터널은 통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 물려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보세요. 첫째, 추가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아무 종목이나 막 물타지 마십시오.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나 테마성 리튬주는 이자, 부담 때문에 먼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물타기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미국 현지 생산 능력과 대규모 공급망을 쥐고 있는 대형 셀 메이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위주로 비중을 채우시고 최소 3회 이상 분할 매수하셔야 합니다. 둘째, 현금이 전혀 없고 100% 물려있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슬림화가 시급합니다. 잡주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대형 양극재나 셀 메이커 1개나 2개 종목으로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전 욕심을 버리고 ESS 실적 모멘텀 등으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때마다 비중을 15%씩 덜어내며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손실폭이 마이너스 10% 미만으로 적은 단기 투자자라면 과감히 탈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유일하게 돈을 버는 고배당주나 조선, 방산 등 주도 섹터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빠르게 원금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많이 빠졌으니 반등하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빚을 내 물타기 하는 것, 그리고 공포에 질려 시장을 아예 등져버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방어적 투자가 정답입니다. 오늘 분석이 힘든 장세를 헤쳐나가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